재산세. 생각만 해도 좀 따분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따분해 보이는 세금 하나 때문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2024년인데 여러분이 내는 재산세가 무려 60년 전, 그러니까 1964년의 집값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면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독일이 실제로 겪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수십 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뿌리는 아주 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독일이 통일된 지가 언젠데 재산세만큼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서독 지역은 1964년 기준, 동독 지역은 이건 정말 심한데 무려 1935년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던 거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 당연히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시장의 변화가 세금에는 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실제로는 훨씬 싼 집에 사는 사람이 비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거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영원히 갈 수는 없었겠죠? 결국 칼을 빼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독일의 최고 법원 연방헌법재판소가 이건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선언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낡아빠진 시스템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마디로 위헌이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판결 하나로 독일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재산세 전면 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1964년에 멈춰서 수십 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시계가 2018년 판결 한 방에 갑자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무려 3,600만 개가 넘는 부동산이에요. 이 모든 곳에 적용할 새로운 규칙을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하는 거죠. 과연 독일은 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스템을 어떻게 새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새로운 계산법은 크게 보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최신 정보로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나라에서 정한 세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각 도시나 마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한 세율을 또 곱하는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저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다시 계산하느냐, 이게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에 그냥 박제되어 있던 단위 가치라는 개념을 버리고 지금 현재의 재산 가치를 보겠다는 거죠. 기준 시점도 1930년대, 60년대가 아니라 일단 2022년으로 현실화하고 앞으로는 7년마다 계속 시장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도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번 개혁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추가됐는데요. 바로 그룬트슈토야 C라는 특별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페널티죠. 빨리 집 지어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낡은 제도를 뜯어 고치고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데 그럼 이제 다들 박수치고 좋아했을까요? 천만에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나 이 세금 못 내겠다, 계산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글쎄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반발이었죠.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리가 정말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이게 진짜 평등이다.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건 그냥 세금 폭탄이다.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세입자들한테 넘어갈 거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나선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 이 독일의 재산세 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이건 그냥 세금 액수가 좀 바뀌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개혁의 배경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단순히 낡은 법을 고치는 걸 넘어서서요. 독일도 우리처럼 점점 늙어가고 있고 지방 정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세금 시스템 전체를 지금의 경제 현실에 맞게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거대한 시스템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 나라의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 둘째, 좋은 의도로 불평등 하나를 고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독일이 앞으로 영국이나 미국처럼 재산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가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처럼 낡은 제도나 인구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니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공평한 세금이라는 건 어쩌면 애초에 불가능한 꿈은 아닐까요? 공정함이라는 이상과 먹고 사는 경제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